김건희 여사가 이제 순직 경찰 고 유재국 경위 사주기 맞아서 가족들한테 추모 편지 보내고 선물 보내서 위로를 전했어요. 이게 사진도 공개가 됐던데 이제 공개 행보 시작인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김 여사가 숨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2부속실 설치부터 했어야 하는가 아쉽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정부 사람들은 아쉽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아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이겁니다. 첫 번째, 넷플릭스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배우 이정재 씨하고 셋이 찍고 밑에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매우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어제 이 보도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가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오찬에. 예. 나중에 이제 같이 아니나 있었다고 다를까 얘기했죠. 같이 예.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개 행보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김건희 여사 굉장히 관심 갖는 사안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같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중요한 거는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못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저 같은 사람도 당연히 갔을 것 같은데 상상을 하거든요. 갔을 것 같은데 사진에서는 빼는 거죠. 네. 왜 그런 걸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 그렇게 빠졌구나 이해하고 양해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매정하지 못해서 못 나왔나? 박절하지 못해서 못 나왔나? 바로 이런 비판이 가해지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정치 행위를 해줘야 그래야 박수 받습니다. 사실 우롱하는 거죠. 본인은 있었으면서 그 자리에서 쏙 빠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딱 넣어가지고 그거를 기자들한테 풀한다.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예?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알면 이런 사진을 놓고 아 그렇게 아세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문제, 그리고 더해서 김혜경 여사 7만 8천 원, 그중에서 뭐 2만 6천 원인가 그거 자기 거는 자기가 결제했다고 하니까 5만 6천 원인가 5만 4천 원 가지고 기소된 거거든요. 아니 밥을 5만 4천 원어치 먹은 사람은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리고 그 김정숙 여사 뭐 청와대 재직 중에 아니 재직이 아니 청와대 있을 때 그 경호원한테 그 저기 수영 배웠다. 무료 수영 강습 받은 거 그것도 저 수사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근데 왜 명품백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금액만 보더라도 5만 6천 원이 많습니까? 300만 원이 많습니까? 그리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상은. 그런데 수사 개시조차도 하지 않고 박절하지 못했다. 매정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조차도 아쉽다.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를 먼저 논의했어야 됐다. 제2부속실 설치, 특감 설치 이거 여태까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간다면 결국 이 역시도 이번 총선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안타까워요. 아쉬운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대외 활동을 통해서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광폭 행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 명품백 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에 인사도 못하고 대통령이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노래 거죠. 불렀죠. 예. 예? 노래하고 뭐 그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정치를 하고 있다. 순리대로 풀면 돼요. 순리대로 풀어서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조사받을 거 조사받고 수사에 응하고 잘못된 내용이 확인이 되면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면 응분의 그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비판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국민의힘 공천관리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대구와 부산 등 전통적인 우세 지역 공천심사 결과 발표했는데 모두 12명 발표했어요. 네. 뭐 명단 중에 어디 주목하신 부분이 있다면? 네, 총평을 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보다 잘한다. 예. 그리고 민주당하고 비교하면 더 잘한다. 비교하면 더 잘한다. 예, 민주당은 지금 뭐 단식하고 삭발하고 기자회견하고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내부적으로 갈등이 네. 좀 불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못하는 거죠. 민주당은 상황 관리를 잘 못하고 갈등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최대한 파열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분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핵관, 검핵관 꼼꼼하게 다 챙기고 예 하나도 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과거 검찰 시절에도 언론 관리를 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잘 복기해 보면 헤드라인으로 뭐가 나왔냐면요. 윤핵관 빵명, 용산 공천 빵명 이게 딱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전 언론이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상이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은 뭐냐면 아 그렇게 윤심 공천 한다더니 아니네. 용산에 별로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뒤이어서 나온 주말 사이에 나온 그 공천 내용을 종합하면 다 들어갔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들어갔죠. 이승환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 네, 다 중앙갑이죠. 네.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의정부 갑의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일 비서관 이 사람도 단수 공천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윤재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김도읍 그 국회 법사위원장 싹 다 소위 친윤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들, 그다음 박정하 수석대변인, 유상범 국회의원 이런 분들 다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묻지마 충성했던 분들을 싹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언론이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앞에 먼저 헤드라인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후속은 그냥 일종의 해설 박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을 안 끌도록 조치를 한 거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용산도 좋고 한동훈 위원장도 좋은 검핵관, 친윤계 싹 다 챙긴 거다. 그리고 그림을 또 만들었어요. 경선을 통해서. 그동안 상당히 언론 지면에서 논란이 있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 네. 부산 수영에서 전복민 의원하고 경선 붙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장해찬이 만약에 단수 공천 받았으면 이거 봐라 라고 논란이 있고 비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복민 의원하고 붙입니다. 그리고 경선하면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거 어떻게 될까 재밌겠는데 라고 호기심을 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산 진을에서도 이현승 의원하고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경선 붙입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누가 이길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수성갑 대구 수성갑에서 주호영 정상환 두 사람을 또 붙입니다.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잘 복귀하면 소위 영남 중진 그 사퇴론 그 인요한 위원장발 혁신위가 떴을 때 그때 뭐가 나왔냐면 영남 피바다론이 나왔고 그쵸.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 그냥 큰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뭐 서울 가라 말하는데 절대 안 간다. 난 대구에서 시작했으니까 대구에서 끝내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주호영 의원 무소속 출마하거나 아니면은 개혁신당 갈 수 있겠네. 언론이 관측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경선 붙여버리잖아요. 네. 이러면 발이 묶여서 못 나가요. 네. 그리고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달서병의 김용판 의원 이분도 소위 얘기하는 피바다론의 주인공 중에 한 분으로 언론에 거론되던 분인데 여기도 권영진 전 대구시장하고 경선을 붙였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될까? 이목을 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쭉 깔았다. 거기에다가 재밌는 포인트도 하나 딱 걸려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김기현 전 대표 이 사람 어떻게 될 거냐. 용산에서 당신 불출마해. 그리고 당대표직을 유지해라고 미션을 줬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표 그만두고 출마할래. 나는 출마할 거야 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단수공천 포함이 안 됐고요. 경선합니다. 경선했을 때 박맹우 전 시장하고 이원무 시민단체 회장인데 이 사람들하고 경선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기도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당한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어떻게? 잡음이 없게. 최대한 파열음 없이 꿇어 앉히잖아요. 자, 제가 취재할 때 부산의 경우에 다선 의원들이 엄청나게 세게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경선룰이 발표된 다음에 제가 전화를 다시 돌렸더니 그때 나온 얘기가 우리 이거 해볼 만하다.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정했어요. 이리가 저리가 다 말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수용했죠. 저희는 네. 당장 탈당할 줄 알았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거냐고 막 전화했을 때 진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이분 딱 정리합니다. 뭐 주겠죠 이제. 기관장들 뭐 많잖아요. 네. 뭐 내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너무 시끄럽다. 큰일 났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예.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얘기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밀실 공천 논란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행을?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못 풀고 있다. 잘못 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중성동구에서 계속 한다 그랬어. 그 계속 여러 사람의 메신저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종로로 가라면 종로로 갈 거고 용산으로 가라면 용산으로 갈 거고 뭐 어디 딴 데로 가라 그러면 딴 데로 갈 거고 당신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붙으라 그러면 내가 붙겠다. 아무 답변이 없다가 선거 50일 앞두고 당신 송파로 가. 그러면 여기도 지고 거기도 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에 나를 그 중성동에서 빼서 딴 데 보내라 이거예요. 최소한 뭐 석 달 전에라도. 그러면 본인도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준비할 시간도 없이 선거는 코앞으로 닥쳤는데 50일도 안 남았는데 여기 다 정리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당신 딴 데로 가라. 그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국회의원 2번에 당 사무총장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어. 그런데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중성동을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애시당초 비켰어야지. 그러니까 사실상 불출마 또는 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만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우리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서 정리조정을 합시다. 근데 이건 언론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커튼 뒤에서. 커튼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머리를 쥐어짜든 뭘 어떻게 하든 해서 협의해서 결과물을 국민 앞에 딱 내놔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런 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나오는 것마다 지금 소란이 나고 있고 심지어 호남 광주 제가 갔다 왔지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그냥 놔둬도 1등 한다. 굳이 꼴등하고 경선 붙이는 이유가 뭐냐. 2, 3등 제끼고. 그리고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1등한 사람을 왜 자르냐. 그러니까 제가 광주 가서 보니까 광주 지역지들이 언론이 전부 그걸로 도배질이 된 거예요. 민주당 공천 심각하다고. 근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가지고 가야지 지지율을 지금 같으면 보십시오. 제가 앞서도 쭉 설명드렸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심판 여론이 60%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최소 50%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론조사 꽃 이런 데서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다양한 회사의 어떤 여론조사 지형 흐름을 놓고 보면 꼭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팽팽하단 말이에요. 국민의힘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팽팽하면 안 돼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아니 대통령 선거에서 진 정당이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잘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평상시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지율이 다 줄줄줄 샌다, 빠진다. 왜 그런 거냐. 저는 이런 정치하지 못한 태도. 그러니까 전략적이지 못하고 정치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표들이 너무 많은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